예,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낙연 후보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시작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넘으셨고, 예. 이제 대선 도전에까지 이르렀는데 혹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실 때 초심이랄까요?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서울과 지방, 예. 또 지방 간의 격차를 좀 좁혀보자 예. 하는 그런 의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예. 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예. 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감스럽게도 정치가 크게 발전했다라는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5번 하셨죠. 네. 지사하셨고 또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사실은 한국 정치의 한가운데 예. 서 계신 셈인데 예. 그 책임 역시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낙연이 뭘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2022년 대한민국의 과제가 있지요. 예. 국내적으로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든가 또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든가 또 공정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시행착오 없이 해결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하면 딱 떠오르는 정책 같은 것은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경선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를 외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예. 좀 선명한 한두 마디로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예.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인데 네. 이낙연 후보 그러면 사실은 지역 정치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는 네. 이미지가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뭐 그동안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지방 제 고향의 국회의원 할 때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회장으로 여러 해 일했죠. 예. 경북의 김관영 지사님과 제가 공동대표로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사가 된 뒤에는 동서화합포럼이라 그래서 전남과 경북이 10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총리를 지내셨죠. 내년 대선까지 불과 7개월밖에 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 텐데 현 정부에 참여한 분으로서 이 정부를 평가하면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예, 참 어렵네요. 예. 70점 정도 할까요? 70점 정도요. 네. 기대 이하 아닌가요, 그렇다면? 많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역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아쉬운 건 또 아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개성을 하신다면 네. 개성해야 할 첫 번째 좋은 정책 하나 그리고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것 하나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개성돼야 할 것은 평화 정책과 포용 정책은 개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꿔야 할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상실감 이것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조국 사태 당시에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런 것이 있었죠. 그것과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는 그러면 비례했는가에 예. 대해서도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좀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셨는데 네. 혹시 총리 재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직 대통령을 이대로 계속 둬서 되겠는가라는 얘기를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럼 사면론은 어떤 배경에서 제기를 하셨나요? 그냥 원론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려면 국민 사이에 국민들 마음이 좀 더 가까이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단지 이제 적절한 시기에 건의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 자체도 국민의 뜻을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 예. 첫 번째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예.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후보님의 생각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기본소득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처럼 누구나 아프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기회가 열려 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지. 암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똑같이 도움받는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비판했대요. 이 후보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네, 아까 제가 인용한 대로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돈.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돈을 풀어서 혹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요. 또 그것이 재정 건전성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었던 엘리트 언론인 출신에다가 이제 정계 진출 이후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커리어를 이어져 오셨는데 다만 제가 주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신문사 시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일에 대한 집중 또는 그 높은 기준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좀 압박을 많이 느끼곤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 밤에 술 마시면서 푼다든가 하는 노력을 또 병행하고 해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일은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정치인 이낙연, 대선 후보 이낙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